안녕하세요. 어드브 세션 논문 세미나 첫 발표를 맡은 박건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작년 12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The Level of Political Persuasion with Conversational AI입니다. 영국 정부 AI 보안기관이 주도하고 옥스퍼드, LSE, 스탠퍼드, MIT가 함께한 연구입니다. 제목이 레버라는 지렛대라는 단어는 이 논문의 전부를 요약하는데요. AI가 설득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고 그 설득력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는 논문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 세션에서 하려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논문이라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발표는 세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이 논문이 왜 지금 이 분야에서 기준점이 되는지, 그리고 세 가지 연구 질문이 각 어떤 리스크에 대응하는지를 봅니다. 둘째, 실험 설계를 뜯어보고 결과를 지렛대별로 규모, 학습, 전략, 순서로 살펴봅니다. 셋째, 이 논문의 방법론적 강점과 함께 이 설계로는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을 짚고 그 빈틈이 이후에 리서치 세션에서 어떻게 연구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는 정말 사람의 정치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에 나온 무작위 대조 실험들은 반복해서 그렇다를 보여줬습니다. 썰비 연구팀은 GPT-4와 토론한 사람들이 인간과 토론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설득된다는 걸 보였고, 이건 다음 주에 다룰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 연구팀은 AI가 쓴 정책 메시지 하나로도 태도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공통된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AI가 대화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처치가 AI의 전체입니다. 모델이 뭔지, 프롬프트가 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가 모두 한 덩어리에 묶여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건 알아도 무엇이 그 효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였죠. 이 논문은 그러한 블랙박스를 처음으로 분해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숫자를 보시면 규모가 나옵니다. 먼저 참가자는 총 7만 7천 명으로 이 분야 역대 최대입니다. LLM 19개, 0.5BC짜리 소형 모델로부터 GPT 4.5, 그록 3까지 정치쟁점 707개, 그리고 AI가 대화 중 생성한 주장 46만 개를 하나하나 팩트 체크했습니다. 사전 등록되어 있고 코드와 데이터 모두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설득의 지렛대는 어디에 있는가? 규모인가? 학습인가? 전략인가? 이걸 논문은 세 개 질문으로 쪼갭니다. 세 가지 연구 질문인데 중요한 거는 각 질문의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의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리서치 퀘스천 1을 살펴보자면 더 큰 모델이 더 설득적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설득력이 규모의 함수라면 가장 큰 모델을 통제하는 소수의 행위자, 즉 빅테크, 강대국에게는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구조적으로 집중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컴퓨터가 곧 정치 권력이 되는 세계죠. 두 번째, 설득만을 표적을 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즉 사전 학습이 통하는가? 이건 반대 방향의 리스크입니다. 만약 작은 모델로도 후처리로 설득력을 크게 올릴 수 있다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오픈 소스 모델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선전 도구를 예를 드는 것처럼요. 개발사의 안정장치가 있는 대형 모델과 달리 이 오픈소스 모델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악용의 문턱이 낮아지는 문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전략이 설득을 만드는가입니다. 만약에 이 답이 개인정보 기반의 말축 설득이라면 이건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허위 정보라면 공론장의 오염의 문제입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에 따라서 규제해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미래 예측 시나리오 예측이 아니라 현재 기술로 재현 가능한 실험으로 검증하는 게 이 논문입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 보겠습니다. 왼쪽은 공통 프로토콜입니다. 영국 성인이 프로픽이라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에서 모집됩니다. 사전에 장문 스크리너로 통과해야 해서 불성실 응답자는 걸러지고요. 참가자는 배정된 정치 쟁점 하나, 예를 들면 이민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을 두고 LLM과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LLM은 사전에 지정된 입장으로 설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대화는 최소 2턴, 최대 10턴인데 실제 평균은 7턴에서 9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가자들은 그러면 2턴만 하고 나가도 보수를 다 봤는데, 의외로 평균 7턴이나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정치 얘기를 AI랑 하는 게 생각보다 몰입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도 흥미로운 부수 발견입니다. 그러면 결과 변수는 대화 전과 대화 후의 쟁점 태도, 0부터 100까지의 스케일이고, 효과는 대화하지 않은 통제군과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로 잽니다. 사후 이탈률은 2에서 3%이고, 이탈을 보수적으로 보정해도 결과가 안 바뀌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전략 프롬프트 8종과 개인화의 여부가 대화 시작 전에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전략을 대화 기록에서 사후에 분리한 게 아니라 사전에 무작위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전략 비교의 인과적 해석을 부여합니다. 물론 이 뒤에 이 문장에 대해서도 한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 논문에서 진행한 3개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스터디 1은 2만 9천 명으로 스케일링 곡선을 그리고 스터디 2는 2만 7천 명으로 포스트 트레이닝을 검증하고 스터디 3는 2만 명으로 프론티어 모델을 종합 비교합니다. 모델 풀이 인산적인데 오픈소스 모델들은 저자들이 직접 동일한 방식으로 챗 튜닝을 해서 규모의 효과가 깨끗하게 분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검증 결과를 하나 먼저 보고자 합니다. 대화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완성된 메시지 한 편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맨 처음에 결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직접 검증했습니다. 같은 모델이 쓴 200단어짜리 정적 메시지를 읽기만 한 조건과 실시간 대화를 한 조건을 비교하면 GPT-4.0에서는 대화가 41%더 설득적이고 GPT-4.5에서는 52%더 설득적이라는 겁니다. 둘 다 P값이 0.001로 유의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소규모 선행 규모 연구에서는 사실 이 대화의 우위가 잘 안 잡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집단의 크기가 좀 더 커지니까 표본 집단은 7만 병의 규모가 되니까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지속성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뒤에 즉시 효과의 36%에서 42%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응답 편향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 변화라는 거죠. 이후에 저희 연구 설계에서도 일주 후 재특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네, 먼저 논문에서 나온 첫 번째 그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축은 유효한 사전학습 컴퓨트를 로그 스케일로 놨던 거고요. 눈금 하나의 10배입니다. 세로고는 통제군 대비 설득 효과입니다. 먼저 보라색 점들 한번 보시죠. 저자들이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방식, 챗 튜닝을 한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사전학습이 통제되어 있으니 규모의 순수한 효과가 보이는데 아주 깨끗한 로그 선형 관계입니다. 규모 10배당 설득력이 약 1.8%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스케일링 법칙에도 설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록색, 개발사들이 이 각자의 비공개 방식으로 포스트 트레이닝한 프론티어 모델들을 보면 기울기가 사라집니다.
0.32%포인트로 신뢰 구간은 0을 훌쩍 넘깁니다. 프론티어 모델 안에서 순위를 보면 더 극적입니다. GPT 4.0, 이 3월에 배포판은 11.8%포인트로 전체 1위인데 자기보다 규모가 훨씬 큰 GPT 4.5는 10.5%포인트입니다. 그럭3는 9.1%포인트고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GPT 4.0보다 약합니다. 더 큰 모델이 더 약한 역전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규모의 기여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이 프론티어 모델에서는 개발사마다의 이 사전학습의 이질성이 규모 효과를 완전히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포스트 트레이닝, 사전학습이 정확히 뭘 하는지 직접 만들어서 실험한 게 리서치 퀘스천 2입니다. 저자들은 이 설득 전용,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이제 줄여가지고 Persuasion Post Training은 PPT라는 두 가지 방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첫째, 리어드 모델링입니다. 스터디 1에서 모은 대화 5만 6천 건을 지금까지 대화 이력으로 봤을 때 이 응답이 태도 변화로 이어질 확률을 예측하는 보상 모델을 GPT 4.0 위에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턴 최소 12개의 후보 응답을 생성해서 보상 모델에게 가장 설득한 걸 예측한 것을 내보냅니다. 결과는 2.32%포인트 강하게 유의합니다. 두 번째, SFT. 가장 성공적이었던 대학 9천여 건을 모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0.26%포인트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대비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한 설득의 표면은, 표면을 흉내내는 것은 소용이 없고 상대 반응에 따라서 매턴 최저 응답을 고르는 것이 통한다는 겁니다. 설득은 스타일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RM을 입힌, 그리고 RM을 입힌 8위짜리 라마,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크기이기도 하고 많이 이제 컴피티션에서 사용하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 라마가 6%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뛰면서 자기보다 수십 배 큰 프론티어 모델을 GPT 4.0 8월 버전과 대등하거나 더 설득적으로 됐습니다. 이 기법에는 프론티어 모델도 특별한 인프라도 없습니다. 자원이 적은 행위자도 개발사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우회해서 고설득 AI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이 논문을 AI 보안기관에서 쓴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규모와 사전학습, 이 두 가지의 레버를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이 스케일의 길입니다. 아까 그 스케일링 곡선을 바깥으로 연장을 하면 이 프론티어의 10배의 컴퓨터를 투자했을 때 1.59%포인트, 100배를 투자했을 때는 3.19%포인트가 예측됩니다. 100배라는 게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숫자로 감이 안 잡히겠지만 사실 수십조 원 단위의 데이터 그런 AI 인프라 투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오른쪽은 사전학습의 길입니다. GPT 4.0과 같은 작년에 8월 배포판과 올해 3월 배포판은 같은 모델의 같은 규모이고 그 사이 오픈AI가 AI는 사전학습만 바꿨습니다. 그 설득력의 사이가 3.50%포인트입니다. 즉, 한 번의 재배포가 100배의 스케일업의 예측치를 넘었다는 거죠. 이 비교의 함의를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AI 설득력의 미래는 컴퓨터의 경쟁이 아니라 포스트 트레이닝 기법의 경쟁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위성 사진으로 데이터 센터를 세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셀 수 있죠. 외부에서 관찰이라도 되지 사실 사전학습은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블랙박스죠. 규제와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이 훨씬 더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이 사전학습이라는 지렛대, 레버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리서치 케이션 3, 전략으로 갑니다. AI가 내 정보를 읽고 나에게서야 맞춤 설득을 한다. 마이크로 타겟팅의 공포는 AI 퍼스에이션 담론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이후로요. 논문은 개인화를 세 가지 강도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참가자의 초기 태도 점수와 그 이유를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것, 그리고 더 강하게는 나이, 성별, 이념, 지지 정당 등 9종의 정보를 모델에 파인 튜닝하는 것, 그리고 가장 강하게는 그 모든 정보를 쓰는 개인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모델까지. 전부 합쳐서 0.43%포인트입니다. 신뢰 구간 0.2에서 0.64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스터디도 이 1%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RMA 플러스 2.32%포인트나 제베프의 3.50%포인트와 비교하면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된 설정들은 주요한 레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물론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볼 사르비 논문에서는 소규모의 토론 세팅에서의 개인화의 효과는 꽤 컸습니다. 이러한 브릿지는 세팅 차이인지 개인화 바이 차이인지는 열린 앞으로의 이제 좀 더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아니고 도대체 뭐가 통했을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옆에 이제 세로축을 보시면 여러 개의 전략 프롬프트가 무작위로 배정한 결과고 기준선은 이 최대한 설득하라는 지시만 있는 기본 프롬프트입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효과선으로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맨 위에는 정보 제공 프롬프트입니다. 사실과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라가 플러스 2.29%포인트로 압도적 1위입니다. 절대치를 보면 기본 프롬프트 8.3%포인트를 설득할 때 정보 프롬프트는 10.6%포인트, 그러니까 약 27%가 더 설득적입니다. 이 메가 프롬프트는 1.37%포인트, 1위와 2위의 격차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이제 아래쪽을 한번 보시죠. 설득력 연구에서 가장 가까운 바하던 기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moral reframing, 도덕의 재구성, 상대의 도덕 기반에 맞춰서 논증을 다시 짜는 거와 그다음에 deep canvassing, 심층 canvassing이라고 하죠. 판단하지 않고 저희 공감하는 거 있죠. 공감을 출발하는 거 마이너스 0.1533,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덕 재구성은 마이너스 0.78%포인트였습니다. 기본 프롬프트보다 유의하게 못합니다. 그냥 설득해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였다는 거죠. 즉, 인간 대 인간의 설득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이론들이 LLM에 얹히는 순간에는 작동이 멈추는 겁니다. 근거와 사실을 쌓아라라고 했던 프롬프트만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 메커니즘 발견입니다. 바로 답은 정보 밀도입니다. 대화당 팩트 체크가 가능한 주장의 개수,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의 진술이 몇 개 들어갔는가로 정의됩니다. 측정 방법을 잠깐 언급하면 GPT 4.0을 주장을 세고 그 카운터를 전문 팩트 체크의 카운트와 비교해서 상관을 0.87로 확인했습니다. 즉 자동 추측에 저희 뭐 데이터 휴먼 레이벨링 하면서 것처럼 인간 검증을 붙인 거죠.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은 information density와 세로축은 policy support입니다. 즉 설득 효과인데 8개의 프롬프트가 거의 한 직선 위에 올라갑니다. 장이 하나 늘 때마다 설득이 0.30%포인트, 그다음에 상관계수는 0.76. 그리고 저 오른쪽 저 끝에 정보 밀도가 가장 높았던 점이 아까 1위였던 정보 프롬프트입니다. 이게 프롬프트에서만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험의 무작위 조건을 통틀어 회귀로 돌리면 설득의 효과의 분산의 44%는 정보 밀도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프론티어 모델만 봐도 75%까지 올라갑니다. RM이 설득이 올릴 때도 주장수가 같이 늘었고 GPT 4.0의 3월 버전이 정보 프롬프트를 받으면 대당 주장을 25개 이상 쏟아냅니다. 스케일이든 사전학습이든 프롬프트든 설득을 올린 모든 요인은 정보 밀도를 함께 올렸습니다. 즉 AI 설득의 가장 중요한 통화로 얘기하자면 바로 정보량입니다. 근데 이런 정보량이라
이런 거에서 이런 슬라이드 이후에는 꼭 하나 던져야 될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 정확한가? 우리가 요새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 그 정보 정확한가? 전체 평균만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46만 개의 주장의 평균 중 약 100점 만점에 77점이고 81%가 정확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웹 검색이 가능 LLM이고 역시 전문 팩트체크와 상관이 0.84로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뒤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설득의 지렛대를 당길 때마다 정확성은 함께 떨어집니다. 가장 설득적이었던 정보 프롬프트 GPT 4.0인 3월 버전의 정확 비율이 78%에서 62%로 바로 떨어집니다. GPT 4.5는 70%에서 56%까지. 가장 설득적인 사전학습이었던 RM, 마저 설득을 2.32%포인트로 얻는 대신 정확한 주장이 2.2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이었던 GPT 4.0의 재배포, 는 설득이 3.50% 오르는 동안 정확 주장 비율이 12.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그림을 보이면 GPT 4.5가 2년 전의 모델인 GPT 3.5보다 부정확한 주장을 13%포인트나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즉, 최신 최대 모델이 더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물론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조건에선 대놓고 허위 정보를 쓰라고 지시했는데 부정확한 주장이 늘었지만 설득이 늘진 않았습니다. 즉, 거짓말 자체가 설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을 최적화하면 그 정확성이 부산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빨리 말하다 보면 약간 틀린 말들이 섞일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의 두 번째 핵심 발견인 Persuasion Accuracy Trade-off입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가 좀 더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지렛 레버들, 모델, 프롬프트, 개인화, 사전학습을 전부 최적으로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들은 이 크로스핏 머신러닝을 실험 조건 공간에서 최적 구성을 추정했습니다. 최대 구성의 효과는 15.9%포인트, 평균 조건의 9.4%포인트, 1.7배입니다. 더 주목할 숫자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 쟁점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는 26.5%포인트, 설득을 가장 어려워하는 집단에서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구성의 대화당 22개의 주장을 쏟아내면서 그 중에 29.7%, 약 30%가 부정확합니다. 평균 조건의 약 2배죠. 그러면 이 논문의 결론 문장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설득을 위해 설계된 AI는 상당량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 문장이 이후에 저희 연구에서 갖는 의미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연구 도메인의 태도를 최대한 바꾸는 AI가 아니라 검증된 사실로 오해를 교정하는 AI로 잡은 윤리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이 논문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론을 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런 엄청난 크기의 연구나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시작할 때 비판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연구가 잘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연구가 왜 사이언스지에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와 사전 등록. 7만 7천 명이면 약 1%포인트의 단위의 차이까지 분리할 통계적 파워가 나옵니다. 사전 등록으로 분석의 자유도가 묶여있고 코드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분석의 자유도가 공개되어 있어 저희가 직접 재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의 무작위화. 대화의 기록을 보고 사후에 이거 모럴 리프레이밍이네 라고 분류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 수준에서 사전에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셋째, 메커니즘의 조작화. 정보가 많다라는 인상에 팩트체크가 가능한 주장의 개수를 할 수 있는 양으로 바꾸고 따로 휴먼이 레이블링하고 검증할 수 있게 붙였습니다. 넷째, 설득과 정확성을 하나의 설계 안에서 동시로 측정해 트레이드 오프를 처음으로 정량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답하지 못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략 배정은 프롬프트에 본 구형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럴 리프레이밍을 써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모델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게 정말 진짜 그렇게 구현에 충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 발화에서 그게 피델리티가 됐는지 아무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델이 정보 프롬프트는 잘 따르고 딥 캔버싱은 잘못 따랐다면 그 전략의 순위가 그 전략의 효과가 아니라 지시가 얼마나 잘 구현되는 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모럴 리프레임이나 딥 캔버싱이 더 어려워서 구현이 안 되는 거지, 그 위의 것들은 지시가 잘 쉽기 때문에 구현이 잘 돼서 더 효과가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 그런 거를 명확하게 논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정보 밀도는 무작위화되지 않는 매개 변수입니다. 44%다, 75%다라는 설명력은 무작위한 조건들의 평균 사이의 상관이지 매개 효과의 인과적인 식별이 아닙니다. 즉, 인포메이션 인데티는 원인인지 아니면 설득력이 있는 대화의 결과적 특징인지 이 설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보량 자체를 실험적으로 조작해서 잠그거나 풀어야지 이게 이 정보 밀도 가 이렇게 해서 인과적인 분해가 되네? 라는 게 이 논문이 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안이 사실 메시지를 하면 제일 좋지만 대화안은 여전히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프롬프트가 대화를 시작할 때 무작위했지만 그 다음 평균 7턴 동안 모델이 매 턴 무엇을 말할지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적응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턴이 어떤 선택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이 논문의 무작위와는 거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턴별 선택을 사후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다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 이후에 이 비판적인 저희 연구로 가져갈 것은 이 정보 밀대가 레버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후에 할 거의 경고입니다. 정보를 만약에 잠근 뒤에 남은 순수한 말하기 효과는 작을 겁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첫 번째 파일럿의 1차 목표는 효과 발견이 아니라 효과의 크기를 재는 거고, 이 파워가 부족할 때 폴백해서 사전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설득의 최적화가 정확성을 깎는다는 발견은 저희의 도메인의 설득의 최대화가 아닌 오정보의 교정인다는 걸 정당화합니다. 셋째, 재배포 하나가 순위를 바꿨다는 사실은 한 모델에서 배운 정책이 다른 모델에서도 유효한가라는 저희 제너레이터 트랜스포 문제가 실제하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뭐 사실 이제 요약한 게 이제 네 가지 있지만 뭐 이전에 다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AI의 설득의 미래는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정교한 사전학습과 이 정보 동원에서 오고, 그 레버는 그 정확성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 논문은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 소셜 사이언스 논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에 전공하신 분들이나 완전 CS, DS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는 대규모 실험, 어느 정도의 통제된 실험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현재 어, AI 퍼수에이션 실험에 좀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여서 이 저널이 최근에 사이언스지에 등록됐고, 앞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선정하고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